며느리 주제에 어디 감히 어른 생일을 잊어? 차가운 말 한마디가 휴대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윤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렸어요. 손엔 이혼 소장이라 적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내가 상 차려야지. 박말순의 목소리는 마치 명령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들이쉬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어요. 핸드백에서 메모장을 꺼내 한정식집 저녁 6시라고 적었습니다. 그 식당은 남편 강도연의 상간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곧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거기면 충분하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일어섰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벽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과거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액자를 내려놓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죠. 옷장 문을 열자 검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옷을 꺼냈습니다. 이 옷이 어울릴 날이 오다니. 식탁 위엔 한성한 정식 가족 생일 모임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바라보다 서랍에서 낡은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그건 과거 시어머니가 자신을 혼냈던 도구였죠.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닦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졌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싸움이 끝난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생일상을 차릴 때네요. 저녁 6시 윤서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골목 끝 한정식집 앞에 섰습니다. 간판 위로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입구 유리문 너머로 고급 한복을 입은 손님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었고 손끝은 약간 떨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된장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윤서진님, 가족 모임 예약 맞으시죠? 하고 묻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고 그 안엔 시어머니 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남편 강도연이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모듬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길은 한 곳에 멈췄습니다. 주방 쪽에서 등장한 여인, 상간녀 하유정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엔 긴장이 숨어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박말순은 반가운 듯 손을 흔들며 어서 와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마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강도연이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봉투엔 이혼설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는 박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러나 서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하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유정의 손이 떨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말수는 체면을 지키려 억지 웃음을 지었고 강도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입가엔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의 순종이 아닌 결심의 표정이었습니다. 식탁 위 조명이 살짝 흔들렸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옆에 두고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초리가 고요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끝에 놓인 생일 케이크를 스쳤습니다. 초는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 끝난 듯 했죠. 식탁 위에 놓인 생일 케이크가 아직 불도 켜지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럴 때 웃어야지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잔을 들고 침묵했고 하유정은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죠. 윤서진은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고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가죽 지퍼가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소리에 꽂혔습니다. 잠시 후 서진은 가방 안에서 낡은 나무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유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박말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회초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단한 나무가 그릇에 부딪혀 툭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어요. 강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말수는 체면을 지키려는 듯 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유정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예의를 보여야 자식도 그걸 배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박말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강도연은 괜히 서류 봉투를 움켜쥐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배경 음악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초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 밖에서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 장면은 그대로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식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말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강도연은 그 사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고 그날 밤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불륜 생일상 사건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외침이 쏟아졌어요. 박말수는 얼굴을 가리고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강도연은 기자들을 밀치며 사진 지워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장면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식당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유정은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려 냄비가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혼란만 커졌죠. 서진은 고요히 눈을 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뒤 한성한 정식 앞엔 폐업 예정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뉴스에는 가정 파탄 사건이라는 제목이 걸렸고 박말순의 이름과 강도연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말순은 집안에 틀어박혀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회사로 향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불륜, 생일상, 회초리라는 단어가 온라인을 도배하고 있었죠. 결국 회사 윤리위원회는 그를 직무정지시켰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만 벗겨진 자리만 남았죠.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낮지만 여전히 흐렸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날 사건을 다시 언급했죠. 하지만 그녀는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자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강도연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삭제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고 공기 속엔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끝낸 거예요. 테이블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대 계약서 서윤커피라는 글씨가 보였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새벽녘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자 먼 하늘에 여명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골목 모퉁이에 작은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서윤커피, 윤서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이름이었어요. 아직 간판 글씨엔 붓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손끝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직접 문을 열고 첫 커피를 내리는 일이 이제 그녀의 하루가 되었죠. 커피 향이 골목을 가득 채우자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낯선 동네였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노부부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인근 상인들이 간식을 나누며 인사를 건넸죠. 서진은 손님이 떠난 뒤 창문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딘가 허전했을 텐데 지금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녀의 손엔 오래된 커피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잔은 결혼 초 시어머니가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금이 가 있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창틀 위로 번지며 카페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문이 열리고 낯익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고 말했어요. 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커피 향처럼 다 흩어졌어요. 손님이 떠난 뒤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만 흘렀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회초리를 쥐던 그 손이 이제는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의 진짜 상이네요. 그 말과 함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 밖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람에 현수막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며 얼굴 위를 스쳤죠. 그 따뜻함 속에서 윤서진은 오랜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수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창가엔 새싹이 돋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직접 심은 커피나무였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의는 사랑보다 오래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말엔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신문 한 면을 덮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륜 생일상 사건, 회초리 든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박말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에서 신문을 떨어뜨렸어요. 신문지는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며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한쪽에선 텔레비전 뉴스가 같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박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인터뷰를 내보냈죠. 시어머니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박말수는 그 말을 듣자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체면이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그 시각 강도연은 회사 주차장에서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차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회사 입구에서 누군가 그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기사에 나온 그 남편이래.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인사를 하지 않았고 상사는 냉랭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바라보다 손에 구겼습니다. 종이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그보다 큰 건 마음속의 공허함이었죠. 하유정은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간판을 떼내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성한 정식이라는 글자가 떨어지자 벽엔 흉터처럼 못자국이 남았죠. 그녀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식탁이 이제는 먼지뿐이었습니다. 박말수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 울컥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물은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그대로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와 회초리 끝을 비쳤습니다. 그 빛이 박말순의 얼굴에 닿자 주름진 눈가가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도 나처럼 외로웠겠지. 그 한마디 뒤 박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윤서진의 회초리는 또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든 오후 윤서진의 카페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두고 간 선물이에요. 직원이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분엔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손편지가 꽂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화분을 창가로 옮기며 손으로 흙을 다듬었습니다. 카페 안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테이블을 비추었죠. 손님 몇 명이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레코드에 흘러가는 소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서진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커피를 내렸어요. 그녀의 손끝은 어느새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커피잔을 쟁반 위에 올리며 문득 과거가 스쳤습니다. 법원 계단, 차가운 바람, 그리고 회초리를 들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 한 쌍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남자는 머뭇거리다 그냥 따뜻한 걸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말순과 강도연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초라해진 옷차림, 주름진 얼굴, 그리고 피곤한 눈빛.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짧은 침묵 끝에 커피 2잔을 내렸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박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그동안 미안했네. 손글씨 몇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커피 식어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세 사람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커피잔은 비어갔고 박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서진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긴 겨울이 끝난 듯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죠. 이제 진짜로 모든 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부는 날, 윤서진은 새벽부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엔 아카시아 꽃이 피어 있었고 공기엔 은은한 향이 퍼졌어요. 그녀는 의자 위에 올라 새 커튼을 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계절이네요. 낮은 독백이 카페 안에 번졌습니다. 벽 한쪽엔 개업 100일 감사 이벤트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이 생일이시라면서요? 노부부 손님이 묻자 서진은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는 잊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죠. 손님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지자 카페 안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박말순의 집에서 들었던 냉소적인 생일 노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축하가 울려 퍼졌죠. 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생일상이네요.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날의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법원 앞 회색 하늘, 한정식 집의 정적, 회초리의 차가운 감촉. 그러나 이젠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의 그림자일 뿐 더 이상 그녀를 묶지 못했죠. 커피향이 퍼지는 카페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작은 손에 들린 종이봉투 안엔 화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가 웃는 게 좋아요. 서진은 눈가를 닦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오래 기다린 위로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햇살이 될 수 있겠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향이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의는 사랑보다 오래 간다. 윤서진의 눈빛이 그 문장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